야, 종량제 봉투 저기 받아가라고 하네. 점심 먹고 12시 50 몇 분 정도에 와서 종량제 봉투 받아가세요 그러는데 나 퇴사했어. 우리 여사님이 생각을 해서 나한테까지 문자가 왔나봐. 야, 오늘 그건 그렇고 세상도 오늘도 내일도 좀 어떻게 나 빙판 조심해. 얼었다 야. 얼었어. 태양이 뜨고 있다. 야, 오늘도 청소를 좀 하려고 폼을 잡았다가 두어놓아갖고 두어놨어요. 뒹구뒹구. 그리고 아유 허리 아파 그러면서 있어. 나오면 짬뽕라면 먹으려고 그래봤어. 네, 안녕하세요. 김밥 아시고 서 있어. 예, 안녕하세요. 예. 아우. 예, 오늘은 저기 짬뽕 라면 하나 하고 공깃밥 2개 줄 수 있나? 공깃밥! 엄마! 짬뽕라면하고 공깃밥 2개만 주시면 하나는 그냥 드릴게요, 선생님. 아이, 감사합니다. 그 2개 주세요, 추가로. 네. 제가 공깃밥 2그릇 먹어요. 그러세요? 한 그릇. 네, 먹고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트 돈줄은 고쳤어요. 11,000원으로 해서. 오늘은 짬뽕 라면이 먹고 싶어서 그래 봤어. 뭐 여기 국회 제2차 청문회 하네. 야, 오늘도 저기 날씨가 좋아. 김밥 네, 맛있어요. 참치요. 뭐 필요하세요? 참치김밥 나고 하나만 주세요. 네네네. 리모컨 혹시? 저희가 TV가 리모컨이 작동이 잘 안 돼서 TV가 이렇게 꺼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 여기 좀 꺼지는 정도면? 그래? 리모컨 어디 있어? 몰라? 리모컨 어디 있어? 여기네. 다른 거 보려고 했어요. 그래? 3자 변제안을 지금 현재 처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밀어붙이시겠습니까? 이 해법을 기초로 앞으로 계속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고 필요한 회계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자 변제안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사법부에서 사법부의 여기까지 법원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 판결 나올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다라는 건가요?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지금 제3자 변제안 이외에 돌파구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충실하게 그 해법에 기초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중식이 살아있다라고 판결한 건 아시죠? 네. 그런데도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 문제를 존중하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양국 관계의 또 문제, 또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해법. 불륜료로 없습니다. 1천만 드려서 4만 원대 4만 원대. 자, 같은 이거. 근데 그 그림자 사이에서 신랑 갔냐? 관련.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주관이 없는 거고요, 소신도 없는 거고. 본질 문제를 이게 지금 현재 지금 계속 답변하는 걸 보면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의 판결에서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라고 이미 지금 판결이 이렇게 났는데 해서 잘 봤어? 그렇지 않습니까? 잘 봤어. 그리고 이미 3자 뭐 변제에 대해서 이제 3자 변제한 지금 공탁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항고 심의나 대법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건 공탁불수리의 문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제징용 판결의 문제의 핵심은 1965년 한일협정체제와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이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이 방향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실제로 어떤 중심을 어떤 소신을 갖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건 소신의 문제라기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관성 있게 제 생각과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경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 후보님 질의해 주시고요. 네, 후보님 오늘 이제 모두 같은 조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는 게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외교관계의 키워드죠. 네. 영어로 표현하면 피벗 스테이트, 그 피벗이라고 하는 거에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시죠. 야, 지금 저기 TV로 국회 행안위에서 신중계로 하고 있는데 경찰청장이 나왔대요. 부산지방경찰청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나와서 저기 하고 있더라고. 그 중추국가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진행되는 거를 보면 그러냐 아니면은 지난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이제 윤석열 정부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 중국 친화적인 정책 때문에 한미 동맹이 깨지고 한미일 관계가 훼손됐다.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이념 외교, 가치 외교를 중심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걸로 이제 또 다른 그 피벗 스테이트가 아니고 또 다른. 야, 그리고 2, 3일 뒤에 수사 결과 발표한단다. 2, 3일 뒤에 수사 결과 발표한대. 야, 그때는 저기 해소되겠지. 아, 이게 자축엔이고 우축엔이고 흉기가 몇 개 있고 사전에 이렇게 계획성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동안 알고 있던 사람도 있었고, 아, 우리 경선만 바보였어야 하고 수는 없으니까 미리 이렇게 자고 가서 그거 다 그래서 우리가 쇼를 좀 한번 구경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건가? 대한민국 그렇게 잘 나갔어. 그렇게 안에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북미 간의 문제로 치환이 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야, 참치김밥 맛있게 생겼어. 나도 한번 먹어보려고. 참치김밥 시켰어. 김정은 간의 회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꽤 많은 진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됐고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예, 그래요.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이게 치즈 참치김밥인가요? 뭔가요? 얘는 참치요. 굉장히 참치. 많이 할 필요가 있지 그거는 않습니까? 참치. 저것도 참치. 근데 한국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참치김밥은 3,500원이고 치즈 참치김밥은 4,000원이네. 날치알 김밥도 4,000원이고. 아, 그럼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전쟁을 빙자한 이스라엘의 테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이상자들이 2만 명이 넘게 죽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야, 못하고 그거 간신 같지 마. 역할을 다 하고 다, 사전에 이렇게 다 얘기했어. 성명으로 불탄도 했고 행동을 아, 취했다. 이스라엘도 그거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잘 느껴지지 않으세요? 야, 다음번에 니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너희 다 들써버릴게. 그 지구선이 있을 거야. 그 계획해서 이번에는 완전히 손볼 거야. 그러면서 있었어. 일본과의 관계, 한일 관계가 보완되고 좋아지는 거는 저도 굉장히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비판할 건 비판하고 동종상단의 비극이라도 그런 거야.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보여주고 있는 한국 윤석열 정부나 외교부의 입장이 너무나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왔어. 참치김밥. 와. 지금 어려운 그 경색된 한일 관계를 좀 풀어가는 과정이 아직 있고 좀 더 전향적인 조치를 서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맛있어요. 참치김밥. 와우. 괜찮지. 야, 오랜만에. 아니, 저쪽에 가족이 먹는 거.
보니까 한일 협정에 따른 청구권에 대한 맛있게 인식, 생겼더라고. 이 문제도 이제 거기서 잘 만들었어. 보여지는데요. 식민 지배의 법적 성격, 불법행위가 있었냐 없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자께서는 65년도 한일 청구권 한일 협정으로 옛날에 아주머니들이 어인을 얻고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일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협정으로 그래서 한번 봤어. 일괄 해결됐다라는 게 많이 컸네. 아니 그렇지 않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불법 이거 한번 나눠가지고 보자고요. 벌써 훈료야, 훈료. 불법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훈료 같은 그 문제가 청구권협정에서 두 번째로 그러면 그것을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런 걸 이제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는 건데 불법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식민지가 불법행위였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한국 정부의 입장 맛있다. 그거는 한국 정부는 끊임없이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1965년 국회 정상 협상 때부터 취했던 우리나라. 지금은 65년 이후에는요? 계속이 조건 당연히. 지금도 불법행위 있었던 거죠? 다만 일본이 어딨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지금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부탁을 통해 안쪽에 가서 먹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가입자 전원에게는 원체 제조와 물솔레지를 한 번에 스마트 로봇 청소기를 드립니다. 요즘은 상조가 필수죠. 한때는 갑자기 상조 너무 많아. 우리들 상조도 많고. 그러니까 부신상조는 걸러내고 탄탄한 상조만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편하게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되어 핫하지라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상품들만 비교해 추천해주는 상가는 믿을 수 있는 상품만 담아 고객에게 꼭 필요한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고깃밥 2개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공깃밥 2개. 왜 복 많이 받았다. 야. 엄청 맛있게 생겼어. 단가에서 추천드리는 상조와 그래서 나 김밥 먼저 먹을 건데. 올 납입금을 최대 0원으로 할인받을 수 또 있습니다. 어떻게 설계해야 돼? 부담 어떻게 없이 해야 돼? 단가로 가입하세요. 잘 보여줘야 돼. 잘 보여줘야 돼. 상금 미리 가지고 뭐가 좋아? 요즘처럼 물가가 오를 때 미리 준비하는 게 돈아끼는 짬뽕이 안 나? 맛있죠? 아니 우리 호텔도 단가 가입해서 할인받는 거잖아. 하나 드시고 혹시 모자르시면 또 말씀하세요. 이거 하나 하나만 더 주세요. 아예 예, 아예 제가 신청했잖아요. 나 공깃밥 2개 먹어. 그게 정량이야. 여기서 잠깐! 지금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야, 김밥 먹는다고 내가 공깃밥 하나 못 먹겠냐고. 나 맛있게 먹어. 드립니다. 먹는데 귀재야. 가입자 전원에게는 그래서 오늘도 도서관 가갖고 또 핫한 짓 하고 또 집에 가서 청소 좀 하려고 좀 폼 잡고 있다가 그래봐야 되는데.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고요. 김밥이 너무 맛있죠? 벌써 끝났어? 뭐 했어? 이어서 SBS 12시 뉴스가 야, 뭐 했냐? 몰라. 뭐라고 떠들고 있어? 비렉스 안마베드 안마의자의 강력한 힘을 더 강력하게 주무름과 두드림을 더 완벽하게 혁신적 안마베드의 완성 코리 비렉스 강기한 콜리와 몽산 레드 기침엔 블루 검은엔 그린 증상별로 색다르게 다짜고짜 콜리와 짠 초등학생의 무려 5명 한 적도 없이 사라진 거야. 그런데
냄새 좋다. 아주 그냥 솔솔 난다. 30만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된 사건입니다. 많은 항복을 일으켜 나를 가져왔는데 저는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압니다. 몰랐습니다. 너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범인이. 클래스 때 짱돌이. 나 음소거. 정보신보다 약 50%가 떨어져요. 범인을 알고 있는데 왜 못 잡아? 간첩들 잡으면 막 간첩. 아우, 야, 다른 거 생각하, 이게 거시, 어우, 그 저기 유튜버들 그 촬영 전에 세팅했어. 그래서 에이 그러고 간 것 같아. 아 새끼들. 아유 맛있게 생겼는데. 안녕하십니까 조심했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10도 안팎의 강수위가 개성을 부렸습니다. 아 그건 내 생각이야. 찬바람이 강해서 온종일 영하권의 니네 생각이 같아? 거기 사람 같잖아. 자세한 날씨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 거야? 네, 오늘 아침 서울도 아침 기온이 영하 10.3도까지 떨어지며 다소 추웠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강해 온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그나마 내일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그 추위가 금세 또 무거워지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물러난 이후에는 폭설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양이 강원도 산지는 최고 20cm 이상, 경기 내륙에도 최고 15cm 이상, 서울을 비롯해 내륙 곳곳에도 많게는 10cm가 넘는 양이 쏟아지겠습니다. 대설에 미리 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좋습니다. 현재 맑은 하늘 드러난 가운데 바람 불며 공기질도 쾌적합니다.
오늘 별다른 비나 눈예보 따로 없겠고요. 가끔 하늘에 구름의 양만 늘어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어 내일 눈이 내리기 전까지는 화재 사고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대전 2도, 부산은 6도에 그치겠습니다. 눈은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에는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정선이 9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정성국 전 교총회장 등을 영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천문연구원의 황정화 책임연구원을 영입했습니다. 이성 기자가 수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오선의 이상민 의원이 빨간 넥타이를 메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옆에 앉았습니다. 탈당한 지 한 달 만이자 청년들과 공교차를 하고 이틀 만에 집권여당으로 소속을 바꾼 겁니다. 호랑이 잡고 호랑이 그래 부른다 당준 생각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이 원내 입당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이 의원을 향해 철새 정치인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예측과 공론 보답을 드리고 또 야합의 정치 형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정황근, 안근규, 김한석, 이주준 등 선정부의 단식 장차관 4명을 영입하고 정성국 전 한국교총회장과 박상수 화학폭력 전문가가 영입도 동시 발표했습니다. 우리 이분들이 멤버로 봐주십시오. 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달라지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투입할 인재 6호로 황정화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영입했습니다. 황 책임연구원은 과학기술위성 1호인 우리별 거울 탑재체 제작과 우리나라 첫 전차위성 사업 자문위원 참여 등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하며 인재 영입 등을 통해 과학기술계에 힘을 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현장 과학자 여러분들의 사기 진작과 초기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황정화가 나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공천관리위원장을 확정하면서 총선 인재 영입 경쟁은 본격화 전망입니다. SBS 이성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체 기록 등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금융 곤란을 덮어주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기는 다음 달 설 연휴 직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토 대상은 코로나 팬데믹 때 대출 보증금을 연체한 서민과 소상공인들로 빚을 갚으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주택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정정부와 관계된 피해에 대해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창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강제동원 재산고시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 그만큼 아직 인건비가 안 나올 텐데.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10년 동안 판결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이 어르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렇게 기다리시게 되는 데에는 외부의 부당한 공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당은 당시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기 어려운 문제였다며 공작이 있었으면 귀신 같은 새끼들도 아닌데 그 공작을 막았어야지. 이게 대출 능력이 필요 없어. 충돌하는 문제가 되면서 이게 외교적으로 그렇게 해법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위안 피해자 이명수 할머니는 국회를 찾아 장관 자격이 없는 후보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 차관이 조태라는 건 뻣뻣하게 되세요. 어떠세요? 장관으로 와요. 안 됩니다. 저게 없습니다. 잘못을 한다면 어떤 비해야지요. 조 후보자는 당시 법원행정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소통했을 뿐이라며 이른바 재판거래라고 불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현안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초유의 사건이라며 경찰의 초동 대처는 물론 초기 수사 역시 미흡하다고 질타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시 피의자를 현행법으로 즉각 체포했고 구체적 범행 동기나 공범 여부 등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엄정한 수사와 함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호대책 등을 주문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재작년 11월 치러진 2023학년도 대입 수능시험 영어 영역 문제가 한 입시업체 문제와 판박이라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교육부가 뒤늦게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질문입니다. 세계적인 저게 판박이 때문에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지문을 발췌해 글의 주제를 묻는 숙제위원들도 판박이 안 되려고 엄청 머리 쓰고 있는 거야. 이 지문이 한 유명 입시업체의 똑같이 있었다고 해서 욕 두렵게 맞았어. 시험지 다 맞는지 똑같이 있었고. 아유 더러운 새끼들. 같을 수도 있지 그러면 수 있잖아. 그러면 또 거짓을 다 해요. 우연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문은 거의 같지만 사설 모의고사 문항은 단어 쓰임이 부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것이었고 수능 문항은 글의 주제를 물어 다르다고 본 겁니다.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인 지난해 7월 교육부가 이 문항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문항과 관련 있는 입시업체 유명 강사에 대한 제보가 교육부 초교육 카르텔 신고센터에 접수돼 이 사안을 함께 수사 의뢰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해당 강사와 함께 문항을 판매한 현직 교원 4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의뢰된 교원들은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원은 아니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감사원도 교육부와 평가원이 논란을 알고도 뒤늦게 대응한 것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고금리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고충이 큰데 쌍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내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그래서 이거 시작해도 될까 안 될까 하면서 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해야지. 아무도 안 하면 어떡해. 그다음에 어쩌고 그러면서 먹어야 에이 안 되겠다. 지난해 신용대출 서비스 개시 이후 7개월여 만에 도입됩니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기존 대출 도해와 신규 대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 전세 임대차 계약서는 비대면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되고 심사엔 2에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담대세 환대출은 KB부동산 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10억 원 이하 대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이달 3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 전세대출은 그래서 이번 게임은 누굴 위해서 하실까? 그런 내용이야. 절반이 넘기 전까지여야 가능합니다. 주담대, 전세대출 모두 대출 액수를 늘려 갈아타는 것은 안 되는데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난 맛있게 먹구나. 한도를 늘려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가계비 증가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금자리론 같은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 중도금 직단대출, 역전세 반환대출 등은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는 총 2조 4천만 원 규모 10만여 명이 혜택을 받는데 1인당 약 54만 원 이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번 대환대출 서비스에는 7개 대출 기업과 34개 금융회사가 참여해 금리를 낮춘 다양한 비대면 신규 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나는 오히려 저기 뭐야 4월달에 나갈 거 1월달에 빼줘갖고 좀 다음번에는 어렵게 생각해줘도 전세자금 돌려줘야지. 그래서 어쩔 수 있냐. 기회가 기회라서 아유 빨리 저기 해서 또 내보내고 잘 가세요 해서 야, 그거 애 낳고 또 이랑 받아서 양한데 좋잖아. 이게 사람들 꿈이야. 보건복지와 교육 등 거주 환경 격차를 연구했고 올해도 좀 잘 좀 됐어. 잘 됐어. 강남구와 서초구 등 고가주택이 많은 기초구역 455곳과 강북도봉구 등 저가주택이 많은 기초구역 1025곳 등지를 나눠서 걱정하는 것도 좋은데 다 똑같아. 목적은 이익을 위해서 그래 볼 수도 있어. 25.5개월 이거는 사람들이 사겠냐. 70% 많은 걸로 젊은 애들 그래. 만명당 의사수 역시 조심해야 되지만 고가주택 금집지는 50.9명, 저가주택 금집지는 20.2명으로 2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 다만 응급실수는 저가주택 금집지가 인구 대비 더 많았고 가까운 응급실 거리도 더 짧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격차도 확인됐습니다. 고가주택 지역 중학교 졸업생의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률은 18.2%로 저가주택 지역에 비해 3배 높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공공도서관 수도 고가주택 군집지에 2.3개였지만 저가주택 지역에 1.7개로 부족했고 체육시설 역시 고가지역 8.1개 대 저가지역 5.4개로 격차가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조사 대상이 된 고가주택 군집지 평균 주택 공시가격은 약 13억 원, 저가주택은 2억 원이고 고가지역에 100만 명이 살 때 저가지역에 17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인구는 오히려 저가주택 군집지가 1.7배 많았지만 각종 인프라 혜택에서 밀리는 현실이 수치로 나타납니다. 연구진은 저가지역엔 성적 우수 중학생들의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특목고 등 진학률 격차를 줄이고 공공병원 우선 설치 등으로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노동부입니다. 사실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시카 원전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로에 전원을 공급하는 야, 그거 봉황아울에서 6일 전인가 뭐 봉황아울에서 찍은 사진도 있더라. 유튜브에서 찍었는데 오늘 안건 TV인가 해서 그 저기 나오더라고. 그래서 화면 봤더니 비슷한 게 있더라고 하나. 물어본다고 해서 가서 물어보고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있어봤던 거야. 되게 돌발적으로 질문하고 그렇게 했던 거야. 알 수가 없어. 그 옆에서 시켜보던 애들도 다 알고 그런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쳐다봐. 그러면서 비와 섞여 유출된 것일 수 있다고 운영사 측은 추정했습니다. 다만 변압기가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노토반도 서쪽에 위치한 시카 원전은 강진 이후 원자로 1, 2호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압기에서 기름이 샌 것이 확인돼 운영사 측이 점검을 해왔습니다. 현재도 변압기 문제로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계통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용한 핵연료, 저장소, 냉각 등에 필요한 전력은 기름이 유출된 변압기가 아닌 다른 경로로 공급받고 있다고 운영사 측은 밝혔습니다. 이시카와 강진에 따른 사망자는 어제 4명이 추가 확인돼 12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진이 가면은 이동료 도롱이 할 것이 이스라엘이 북쪽 레바논 헤즈볼라로 확정이 됐어. 이게 막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알 수 없지만 세상을 좋은 게 아니야. 더 조심해야 한다.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4번째 중동 순방으로 요르단과 카타르에 도착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레바논 헤즈볼라로 전쟁이 헛들려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모은 뒤에 이스라엘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오후 열린 강요회의에서 직접 헤즈볼라를 겨냥한 발언을 던졌습니다. 네타냐후 안 된다고 봐. 쟤는 그 저기 누구야? 이런 소리 해서 안 됐지만은 대시 짧게 굵고 짧게 대시 이름이 안 났어. 생각이 안 났어. 그 성서에 나오는 촉이 미국 대통령 선거 쪽에 그러게 입을 큰 입을 해서 악마적으로 미국은 헤즈볼라가 하마스와 다르게 잘 훈련된 공군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서 공격이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미 이스라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바논에서 최대 50만 명이 숨지고 동시에 이스라엘 국토도 타격을 받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 신문은 더 나아가서 헤즈볼라의 배후인 이란이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에 결국 미국이 직접 전쟁에 나서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쟁 계속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북한은 어제도 영평도 국방에서 북방 한계선 일부분을 88발 발사할 때 팔팔하게 살아있어? 우리 군은 그9.19 군사합의에 따른 이른바 해상 완충구역의 유력이 상실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세윤 기자입니다. 북한 총참모부는 어제 황해남도 강령군의 해안과 섬에서 해안포 23문을 동원해
88발을 서해로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어제 오후 4시부터 5시 10분까지 해안포 등으로 90발 이상 사격했다는 우리 합동참모본부 평가가 나오자 북한 총참모부가 사격 상세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총참모부는 해상 군사 분계선과 평행선상의 동쪽 방향 4개 구역으로 실탄 사격을 했다며 군사 분계선과 무관할 뿐 아니라 의도적인 위협도 조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총참모부는 그제는 포사격이 아니라 모의 기만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발표해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의 반응을 주시했는데 거짓 발표를 했다며 비난했습니다. 폭약 터지는 소리를 어성으로 업하나도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며 또 한번스럽게 탄착전까지 그만큼 해상 완수구역에 떨어졌다는 그 짓을 꾸며댔다. 저거 옛날에 연평도에가 그 비슷하지. 똑같이 생각. 주장을 수준 낮은 대남 심리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야, 그러면 저거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할 거야? 남북의 서해 포사격을 계기로 그 정보전이 두드러져 있다는 거야. 주먹구구에서 그러고 있어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더 첨단 과학 그런 거 없나 봐. 발사 직후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가운데 이행 금지 구역의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서해 해상 척대행위 중단 구역도 그 기능을 잃게 된 겁니다. 야, 그러면 첨단 그거 위성으로 뭘 감시했어? 야, 정보 자료 내놔.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5km 구간인 육상 지역만 남게 됐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야, 포탈 떨어지는 거 저기 아까 그다음에 그 저기 있는 거 그거 있을 거 아니야. 경찰은 그 사진 내놔봐. 함께 이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세훈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60대 여성 다방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온 57살 이모 씨입니다. 왜 살인까지 저지르셨습니까? 다른 범에 했습니까? 이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에서 열세주인 지난 5일엔 경기도 양주에서 다방업주를 잇따라 살해한 뒤 강원도 강릉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살인과 함께 각 다방에서 약 30만 원씩을 훔친 점을 토대로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릉으로 도주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였어요? 이 씨는 계획된 범죄인지 묻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과 5번 이상으로 수감생활. 야, 그러면 술만 드시고서 강해지고 싶다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이 씨를 구속한 경찰은 야, 지금까지 술 몇 번 드셨어요? 그거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SBS 박승훈입니다. 홍콩지수 연계 ELS 상품 상반기에만 수조 원대 손실이 우려되는데 은행들이 ELS 판매 실적을 직원 성과 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하고 아니 그렇잖아. 술만 먹으면 강해지고 싶은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강해져서 저렇게 2번이나 했다고 하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어? 언제부터 그랬었어요? 그런데 몇 번이나 강해지고 싶었었어요? 그러던지 그러면 또 있나 하고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걱정 안 돼? 은행이 15조 9천억 원으로 80%가 넘습니다. 세상을 모르는 거야. 야, 그리고 한강에서 칼 맞고 저기 가슴에 칼 맞고 죽은 사람은 여자라고 하는데 시체가 떠서 저기 살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위험이야? 그건 자살이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해가 안 가. 그 넘어지면서 그 죽은 다음에 칼 꽂는 거야? 알 수가 없네. 아우, 정신머리 나쁘. 그대로 인정돼 더 많이 판매할 요인이 생겼습니다. 미중 관계 악화 등으로 홍콩 ELS 판매 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내부 경고가 나왔지만 판매 목표량을 판매 한도의 50%에서 80%로 야, 그리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하는 것 같아. 다른 은행들에서도 유사한 내부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 은행 직원은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세상이 없이 이상하는 거 아닌가? 반갑시켜 판매했다고 설명합니다. 이거 옛날 자우당 씨하고 비슷해가는 정치 형태야. 사회 형태고. 뭔가 알아? 일들을 안 해. 공무원들이 자기 일들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어나는 거라니까.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전쟁도 하고 그러는 거라고. 올해 전쟁하면은 완전히 그냥 깨고 누가 이겨주고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분쟁 민원에 대해 판매사의 그래서 이스라엘 가자주구처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냐? SBS 박예진입니다.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 안전모는 꼭 필요하지만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안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오토바이 뒷번호판을 찍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안전모 미착용자를 단속합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골목길을 달립니다. 다른 오토바이에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이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안전모 착용은 법적 의무이자 운전자 안전에 필수지만 귀찮다거나 덥다는 이유 등으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착용했을 때보다 숨질 확률이 3배 더 높습니다. 안 쓰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안전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달려있어 차량 앞을 찍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할 수 없다 보니 교통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위해 오늘부터 후면 무인 카메라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신호와 과속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 카메라에 안전모 착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겁니다. 경찰은 후면 단속 카메라가 적발한 영상을 다시 검증합니다. 단속된 자료라든지 언론 자료를 지속 활용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지금 현재 판독률을 더 높이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전국 73곳의 후면 무인 카메라로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3월부터 정식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사적 파티에서 종종 마약을 복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마약 복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마약 복용 때문에 출근했다가 회사 경영진과 이사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머스크가 사적인 파티에서抗정신성 의약품인 LSD를 비롯해 코카인과 엑스터시, 환각 버스 등을 종류 복용했는데 이를 직접 목격했거나 복용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전했다는 겁니다. 소 머스크와 가까운 지인들은 머스크가 특히 케타민 복용을 지속하고 있다고도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의 이사진이었던 린다 존슨 라이스가 제의를 부리지 않고 지난 2019년 두껍다. 야 더워 머스크의 야 우리 친구 들어왔더니 이거 짝꿍 나면 두껍다. 더워. 머스크의 마약 소송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지난 2018년 코미디 팟캐스트 쇼에 출연해 마리화나를 받아 피웠다가 연방정부 조사와 약물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변호사를 통해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잘못된 팩트라고 밝힌 데 이어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지난 3년간 불시 약물 검사를 해왔지만 약물이나 알코올은 미량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약물 복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SBS 이봉갑입니다. 오늘의 정치시황을 김나연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NH 투자증권입니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최근 우리 증시도 다소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하락 전환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은 880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7.1포인트 하락한 2570.27을 코스닥은 1.04포인트 879.3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1,519억 원, 153억 원씩 매수해 가지고 있고 기관은 1,725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 업종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철강금속은 떨어지고 있고 서비스업은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카카오가 실적 시즌을 앞두고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3%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 AI의 GPT 스토어 출시 계획에 현재 인공지능 관련주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태영건설은 워커 청실호 전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퓨처엠은 상승 하루 만에 3%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신원종합개발은 하도급사의 파산 신청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전 오른 1315원 50전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2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 투자증권이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늘부터 서울 공릉 신혼희망타운 139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일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노원 군간사 부지를 294가구 규모 신혼희망타운으로 재탄생하는 곳입니다. 우선 139가구가 공공분양으로 풀리고 나머지 가구는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혼인 7년 이내 또는 태아를 포함해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 대상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대상 허가를 모집합니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는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친환경 인증과 배합사료 두 분야로 나뉩니다. 친환경 인증 직불금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의 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한 양식 어가에 지급합니다. 금액은 품목별로 다르며 인증 면적 1헥타르당 최소 53만원에서 최대 2억 7천만원입니다. 지난해 한국 라면 수출액이 10억 달러에 근접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과 식품업계는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전년 대비 24% 증가한 9억 5,200만 달러로 점점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7억 8,500만 달러로 2022년에 기록한 연간 최대치인 7억 2,5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연간 라면 수출액은 2015년부터 9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라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수출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최근에 콘서트 표값을 부풀려 전문적으로 개파는 암표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가수들이 직접 팔을 거래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심석희입니다. 2년여 만에 열린 장동건의 콘서트. 시작 전부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티켓 판매가 시작된 지 채 10분도 안 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5배 가격의 암표들이 올라온 겁니다. 저는 티켓 원래 생겼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진짜 3배, 4배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사실 살 생각도 없었죠. 장건주는 결국 전체 티켓을 취소하고 환불하는 초강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연은 팬들의 참가 신청을 직접 받아 추첨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저는 바로 폼 입력했고요. 그리고 당첨된 거 확인했어요. 이명훈 콘서트도 18만원, 550만원까지 나오자 소속사가 부정 사례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제일 피해보는 게 사기라서 그거에 대한 건 조심하셔라 라는 거 계속 민폐를 저희가 띄우고 있고, 그리고 저희 예매창 같은 데 보면은 모니터링 결과 부정 예매 및 부정 거래로 의심되는 몇 건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성시경도 메이저와 함께 온라인 암표 단속에 직접 나섰습니다. 당근이나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 비상이 10만 40원짜리를 50만 60만 원 이렇게 올리니까 취소 조치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수들까지 직접 나선 건 매크로를 사용하는 야, 맛있게 먹었어요.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먹었다. 매크로를 이용한 이거 휴통이 없어갖고 못 가네. 공연법은 오늘 3월에 시작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그래서 김밥 잘 먹었어요. 야, 오늘도 저기 어디 갔다가 또 늦게 집에 가서 또 청소한다고 그러면서 또
뒹굴 그러다가 또 그래보고 오늘 또 저기 가스 검침원 아줌마 가스 검침원 아주머니가 다치셨나봐. 다쳤다고 발 다쳤는지 그래서 9일날 내일 이제 9일날 이제 예약되어 있는 거 못 온다고.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그러려고 하다가 그냥 네 그랬어 그냥. 잘 치료하시고 뭐 어쩌고 치려고 하다가 그냥 네 그러고 말았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길 가다가 다치면 좋은 거 없어. 사람들 다치고 그러면 좋은 거 없어. 야, 특히 나이 들고 더 그러면 더 재미없어. 딱 보면 이제 일자가 옆으로 쫙 지워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 아니면 저렇게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가? 뭐 세상은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위를 좀 넓어 보이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어. 어딘가 좀 비상적으로 기우뚱이 또 원푸형 추처럼 딱 일자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일자가 아닐 수도 있지. 뭐 그런 건 이상하게 여겨. 그럴 수도 있구나 하면 되지. 야, 나도 저 10분째 우리 아이 거 그거 버려야 돼. 10분째 같은 거 버리고. 야, 블랙 아이스 그거 엄청나더라. 그게 속도를 줄여. 블랙 아이스. 덩치 큰 놈이 그냥 조그만 그 블랙 아이스 타이어가 달면서 핸들 그냥 와 중심 잃어서 넘어가고.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위험스럽다 경고하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 다녀보면은 정말 위험스러운 거야. 끔찍한 거야 그거. 아차가 아니라 그래 능력이 없어. 그만큼 이 도로라고 하는 거 네가 뭐 다 모든 도로를 타봤어? 모든 환경을 타봤어? 아니잖아. 위험해. 그래서 조심해라. 그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세상은 다 조심해야 돼. 그러게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새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있는 거야. 야, 세상은 민주주의는 정보가 새야지 되는 거야. 그래야지 완벽한 독재가 안 되고. 그래 범죄자가 엄청 많아. 그런 자유주의에서 범죄자가 엄청 많지. 그래서 조심해야 돼. 소리 소문 없이 죽인다니까. 가축보다 더해요. 패거리가. 대한민국 살인 청부업자들이 엄청 많아. 살생하면서 돈을 벌고 그런 애들도 엄청 많다고. 그럼 네가 어떻게 알아? 막 그러면서 살던지. 대한민국에서 뭐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있던지. 그 해외 나가서 저 사람 막 죽이고 다니면서 돈 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야. 그럼 군사 이게 저기 딱 내가 거시기에 나왔다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다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어. 그게 뭐야?
뭔지 몰라도 이런 거 있다, 야. 아니,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경우가 있어. 그걸 살인을 하고, 폭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건물 무너뜨리기도 하고 해서, 폭삭폭삭 그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다고.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 돈 벌기 어렵다는 거지,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돈이 좀 필요해서, 그 사람도 죽이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때 대한민국에 전쟁 나면은 또 그런 사람들을 기용을 하는 거야. 너 죽이는 거 전문이지. 너 들어와, 일로. 내가 돈 많이 줄게. 그러면서 기용도 하고 그럴 수 있어. 대한민국은 그러고 남을 놈들이야. 정신이 뭐야? 정신 없어. 대한민국에 무슨 정신이 있겠냐? 정신이 있으면 그런 얘기 못하지. 그런 얘기 하면은 어디로 가? 아우, 추워. 영화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영상의 몸이 될까? 아유, 영화의 몸이 돼갖고, 아유, 얘기도 못해. 추워. 야, 참새, 뭐 먹었어? 야, 난 밥이라도 먹으니까 떨리고 있는 거야. 넌 뭐라도 먹었어? 푸렁푸렁하네? 아니, 뭐라도 먹었나 보다. 삐쩍만한 애들도 있던데. 아니, 말 죽어. 겨울에 못 먹고 그러면 죽어. 죽어서 나누는 거라면 빼짝하게 뭐 죽어. 그렇게 뭐라도 먹었으면 거기 구데기라도 나올 텐데,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개미새끼들이 뜯어갖고 다 그냥 또 저 분해해서 뼈다귀도 없어져서 그거 남는 거 없더라. 그 개미새끼들이 엄청 저기 가져가면은 떼거지야, 완전. 그거 없어져서 금방 없어지더래. 시간 단위로. 그 덩치 큰 놈들도 그냥 없어져. 뼈다귀조차 없다야. 뼈다귀조차 없어져. 뼈다귀조차 없어지는 게 개미 사회야. 와, 무섭지. 무서워할 필요 없어. 세상이 그래. 그래서 조심해라. 그러는 거지. 야, 아까 코에 들어갔어. 그래서 코에 있는 거 빼라고 좀 그랬어. 아유, 엉덩. 야, 태양이 오늘은 또 이쪽이 떴다. 날씨가 좀 추워도, 그래. 이따가 수연이나 또 보면서, 있어 볼까? 야, 오늘은 또 아무도 안 나왔네. 오늘도 들어갔어. 뭐라도 좀 보면서 놀고 가야지. 집에 가면 또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 맨날 한다고 그러면서 안 하고 있는 사람. 이게 뭐야? 도대체, 문제야, 문제. 얘는 용소기야.
회복제가 필요한 거야. 회복제.